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 챕터 5 Pointers and Arrays를 강의하겠습니다. 본 코र्스는 Preliminary Chapters하고 C 프로그래밍 랭귀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Preliminary Chapters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역시 1장부터 4장까지 마치고 이제 챕터 5 Pointers and Arrays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포인터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터를 배우지 않으면 C를 다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본 챕터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하고 어드레스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에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포인트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포인터하고 어레이의 차이는 무엇이고 유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소를 포인터에 담아서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더 심화해서 포인터가 이제 어레이를 형성하는 경우, 보통 이런 거를 pointers to point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어려운 분야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어레이가 형성이 되면은 어레이가 멀티디멘셔널, 즉 다차원 어레이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포인터 어레이를 선언했을 때 초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인터를 선언해서 거기서 메모리를 알로케이션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멀티디멘셔널 어레이를 한꺼번에 잡아서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이것은 C 프로그램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그게 하나의 명령으로 작용하는데 명령을 쳐줄 때 넣어주는 여러가지 옵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펑션 포인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복잡한 형태의 포인터 선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하고 어레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variable, 변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터도 하나의 변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C 언어에서 포인터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언급한 대로 포인터를 안 배우면 C를 다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 이유는 일단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연산 작업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할 때 더 컴팩트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배울 때 어레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배우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 두 관계를 같이 놓고 비교함으로써 유사점하고 상이한 점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했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무서운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서플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코딩의 내용이 더 확실해지고 코딩 자체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해하려면은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지거나 또는 주소가 부여된 메모리 셀들의 어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낱개로 또는 그룹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메모리 셀들이죠. 그래서 메모리라 그러면 이와 같은 1차원 어레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이 한 바이트죠. 여기 있는 셀들이, 셀들 하나는 하나의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할당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으면은 쇼 타입의 인티저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개를 묶어주면은 롱 타입 또는 플로트 타입을 액세스할 수 있고요. 8개를 묶어주면 더블 타입의 플로팅 포인트 넘버, 즉 더블 변수를 할당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라고 하는 거 역시 하나의 변수라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2바이트나 4바이트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4바이트가 차지할 겁니다. 이런 포인터가 있다 그러면 그 포인터는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은 일반적인 정수나 실수 또는 캐릭터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변수의 주소, 이 주소를 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포인터의 특징이죠. 실제 그 주소 값은 정수값입니다. 그런데 각 타입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해서 쓰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IP라는 변수가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 포인터 안에다가 이와 같은
x라는 변수의 주소를 담았다 그러면 포인터 IP가 x라는 변수를 포인트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문으로 보면 이렇죠. 여기 정수 x, y, 그러면 정수 어레이 10개짜리죠. g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메모리상에 x 정수를 위해서 4바이트, y 정수를 위해서 4바이트, 그 다음에 z라는 10개짜리 정수 어레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40바이트가 잡힙니다. 또한 정수 포인터로 IP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게 되면 이와 같이 4바이트가 잡혀서 그것이 다른 정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IP에다가 이 x라는 이 변수의 주소를 담으려면 이 %,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x 앞에 %가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x의 주소를 가져다가 IP에 담습니다. 즉 IP는 변수 x를 가리킨다, 포인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x의 주소를 갖는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봅시다. IP의 앞에다 애서리스크를 붙였죠. 이거는 뭐냐면 IP가 가리키는 것의 값. IP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나요? 지금 IP는 X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IP가 가리키는 것의 값이라 그러면 이 X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값을 Y에다가 어사인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X가 가졌던 값 얼마입니까? 1이 Y에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에 원래 2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1이라는 값으로 덮어쓰기가 돼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애서리스크를 사용하는 걸 dereferencing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좌변에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IP가 가리키는 값을 에다가 0을 집어넣으라 하는 거니까 지금 IP는 X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X 요 위치에다가 0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는 1이 아니라 0으로 덮어쓰기가 된 거죠. 여기 보면 X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 X 값이 바뀌어 버렸죠. 왜냐하면 IP가 X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치 포인터는 dereferencing을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바뀌는지 겉에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디서플린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바꿔줘야 합니다. 자, 여기 dereferencing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봅시다. Z라는 10개짜리 어레이가 있었죠. Z의 제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이 10개짜리 어레이 중에 하나니까 정수죠. 그래서 역시 그 정수의 주소를 가져다가 IP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Z0가 정수니까 그것의 주소를 인티저 포인터인 IP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마치 X의 주소를 IP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듯이 두 개가 X나 Z의 제로나 둘 다 정수한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와 같이 %를 붙여서 그 주소를 가져다가 똑같이 IP, 즉 인티저 포인트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블 프리시전의 floating point number, 즉 더블 타입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라인에 어떤 포인터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선언을 동시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R2F는 더블 타입의 실수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고요. DP는 더블 타입의 실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서리스크를 붙이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값, 즉 더블 타입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언할 때 이와 같이 dereferencing의 의미를 갖는 애서리스크를 붙이면은 이 전체가 더블 타입이 되니까 요 DP는 더블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서리스크 DP나 R2F나 두 개가 똑같이 더블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서게 됐나요? 아니면 너무 어렵나요?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변수이고 그것이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포인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져올 때 이와 같이 %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또는 어떤 포인터에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갖고 온다, 이거 dereferencing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을 하려면 애서리스크를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하고 애서리스크 기억할 수 있겠죠? 앞에서 포인터를 설명할 때 두 가지 형태의 포인터를 봤습니다. 하나는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갖는 인티저 포인터였고요. 또 하나는 더블 타입의 포인터였었죠. 그래서 각 포인터 그 자체는 어떤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지만은 그때 어떤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갖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할 때 그 자격은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void 타입의 포인터일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어떤 타입의 주소도 다 가질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포인터가 어떤 수식에 들어갔을 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먼저 포인터가 디레퍼런싱 돼 있는 상태, 즉 앞에 애스터리스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이 나타날 때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스터리스크 IP equal 애스터리스크 IP 플러스 10 이렇게 놓으면은 IP가 가리키는 값, 아까 IP는 X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X의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그걸 다시 X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에서는 X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X 값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IP가 가리키는 값에다가 2를 더해서 Y에다 집어넣는 수식이 되겠죠. 이 IP가 X를 가리키면은 X의 값에다 2를 더해서 Y에다 집어넣겠죠. 다음은 IP가 가리키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IP가 가리키는 값을 다시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이때 이 IP에 제일 가깝게 이 deep referencing이 먼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deep referencing이 먼저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 오퍼레이터인 플러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P가 가리키는 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IP가 X를 가리킨다면 X가 하나 증가하겠죠. 이 경우에는 괄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IP 앞하고 뒤에 각각 두 개의 연산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가 플러스가 더 높기 때문에 디레퍼런싱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괄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IP가 가리키는 값 X가 하나만큼 증가하죠. 만약에 이 괄호가 없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되죠. 그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 값을 IQ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IQ 역시 인티저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티저 포인터가 아니라 더블 타입의 포인터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보이드 타입의 포인터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이드 포인터는 어떤 타입의 변수 주소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사인먼트에 의해서 어떤 포인터 값도 다른, 그렇지만 이제 같은 타입의 포인터로 값을 복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터들은 펑션 아규먼트로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펑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 값들이 call by value 형태로 넘어갑니다. 즉 그 값의 사본이 복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값은 그 사본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때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주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주소의 값을 바꾸게 되면 원본도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swap이라는 함수 예제를 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wap 함수는 정수 A하고 B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호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나 봅시다. 일단 이 A하고 B라는 값을 이 수압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함수에 와서는 이 X하고 Y라는 아규먼트에 복사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사용을 해서 X하고 Y를 서로 맞바꾸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다 수행이 되고 나서 여기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본 X하고 Y도 두 개가 맞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swap 함수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제를 봅시다. 두 번째 예제는 이 swap이라는 함수에다가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것을 받을 때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받죠. 즉 px, py로 받았습니다. 즉 A하고 B가 가진 값을 준 게 아니라 A하고 B의 주소를 각각 px, py에다가 넘겨준 거죠.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즉 수압을 부른 이 콜러에서는 A, B의 원본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A하고 B의 주소를 이와 같이 px, py에다가 복사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이 주소를 가지고 이 x의 값, y의 값을 직접 액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swap 함수에서 직접 이 a 값, b 값을 어떻게 액세스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프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 px, py를 바꾸는 게 아니라 px가 가리키는 값, 즉 px를 dereferencing 해가지고 px를 dereferencing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a 값 자체가 여기 있군요. a 값 자체가 되겠고요. py를 dereferencing 하면은 py가 이 b 여기 그림에서 이게 a, b가 서로 바뀌었군요. 이게 a고 이게 b죠. 그래서 px는 a의 주소를 갖고 py는 b의 주소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py에다 dereferencing을 하면 a 값 자체가 되고요.
py에다 디레퍼런싱을 하면 b 값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상대 값으로 어사인 해줌으로써 이 사본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본의 값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인터들은 함수 호출에서 콜러하고 콜리 간의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호출할 때 실제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포인터로 받아서 그 포인터를 디레퍼런싱 함으로써 직접 그 주소지에 있는 값들을 맞바꾸게 돼서 원본 값도 같이 바뀌도록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 수압 예제에서 봤듯이 포인터 아규먼트는 호출된 함수에서 호출한 함수의 어떤 변수 값을 직접 액세스해서 그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역시 포인터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 것인데요. 이거는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에서부터 정수를 표현하는 캐릭터 스트링을 끊어 읽어가지고 그것을 인티저 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getInto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getInto 함수는 방금 읽어드린 문자열에서 얻은 정수값 이외에 파일의 맨 끝에 도달했는지 하는 상태 값도 같이 리턴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읽어드린 정수값이 임의의 어떤 정수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nd of 파일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return 값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읽어드린 정수값은 별도의 변수로 리턴하고 즉 return 값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이상 읽어드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즉 end of 파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상태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의 return 값은 end of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상태 값으로 사용을 하고 별도의 아규먼트를 하나 더 사용하는데 이것은 포인터 타입이라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다가 직접 읽어드린 정수값을 집어넣어서 변환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코드는 스탠다드 인풋에서 정수를 의미하는 문자열을 끊어서 읽어서 차례차례 이 어레이에다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더 이상 읽을 것이 없거나 즉 end of 파일이 되거나 혹은 이 어레이가 다 찼을 때 즉 n이 사이즈만큼이 되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getInto를 불러서 해당 어레이 위치에다가 읽어드린 값을 집어넣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getInto의 return 값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 argument로 넘겨진 포인터에다가는 읽어드린 값을 집어넣게 되고요. return 값으로는 상황을 알리는 status 값을 줍니다.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을 때는 EOF라는 값을 리턴하고요. 읽어드린 값이 정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그 밖에 제대로 어떤 정수가 익혔을 때는 양수 값 하나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이 getInto의 return 값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실제 읽어드린 값은 요 아규먼트에서 지정한 주소에 저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포인터 아규먼트를 보면은 여기 인티저 어레이 중에 n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n은 0부터 시작하니까 맨 앞에 있는 엘리먼트, 즉 0번째 엘리먼트부터 차례차례 읽어드린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getInto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값은 인티저이고요. argument 값이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return 값은 두 가지죠. getInto의 return 값은 읽어드린 상태를 의미하고 스탠다드 인풋에서 받아들이는 정수 문자열을 해석한 값은 PN이 가리키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실제 getInto는 R2E 함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R2E 함수에서는 캐릭터 스트링을 저장한 그 캐릭터 어레이가 아규먼트로 넘어왔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고 대신에 getch, 즉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글자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형태로 문자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티저로 변환할 캐릭터 스트링보다 더 많이 읽을 경우가 발생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onGetC 함수를 호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인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문자열에서 정수를 추출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기 앞에서 화이트 캐릭터를 스킵하는 부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되겠죠. 만약에 읽어드린 문자열이 정수가 아닐 때는 이같이 0을 리턴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읽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 글자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것은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 밖에 end of file을 읽었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리턴하기 때문에 end of file이 리턴으로 전달되게 되겠죠. 변환된 정수값은 별도의 automatic variable에 저장했다가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규먼트로 넘겨준 포인터 값을 직접 dereferencing 하면서 새로운 값이 해당 주소에 직접 저장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러의 상태나 혹은 정상적인 상태 모두 다 필요한 글자보다 한 글자 더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푸시백 해줘야 되기 때문에 onGetC를 각각 호출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두 개가 나오는군요. Exercise 5-1은 getInto의 문제점 하나를 픽스하라는 겁니다. getInto는 현재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음에 디짓이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0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걸 보완하라 하는 것이 5-1이고요. Exercise 5-2는 getFloat를 만들라는 겁니다. getInto와 달리 실수를 스탠다드 인풋에서부터 스탠다드 인풋에 있는 캐릭터 스트링으로부터 실수를 하나씩 가져오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getInt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별도의 슬라이드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